청와대는 지난 74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소재지로 저희는 이건 불문의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헌법사항이 되면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해야 하는데 청와대 처분은 따라서 헌법 제130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4월 8일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전 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한 달여 만에 헌재는 그 대통령 직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공표 행위는 청구인들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와대 이전 사실은 내부적 판단과 공표 행위에 불과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또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행정기관이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그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국민투표 절차를 예정하지도 않고 또 별도의 집행 작용도 없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던 과거 신행정, 수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이전에 관한 구속적 행정계획, 물론 과거에는 법이었고 이번에는 계획이지만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률이건 계획이건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본질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적 그 행정계획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고, 두 번째로 헌재 결정, 각하 결정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인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4월 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진행되는 새로운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 사정 변경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계획과 또 발표 행위를 확정적 행위가 되도록 하는 공권력 행사였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서 계획으로 또 판단 결정 그리고 발표, 실행, 완성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용산 이전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획이 완성되었는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발표 자체로 위헌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청와대 이전도 발표만으로도 위헌 결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저희 청구인 측의 변론의 전 취지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 취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읽지 못한 채 내부적인 판단, 당선인에 의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판단이나 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한 나머지 각하 결정에 이르게 되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습 헌법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가 관습 헌법이라면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헌법 제130조에 나온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청와대가 관습 헌법이냐를 저희가 그 헌재에서 다루어 주기를 원했는데 그 헌재는 과거에 그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관습 헌법이 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5가지를 들었는데 일단 관습이 존재해야 되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관습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명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간수헌법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듯이 한글이 우리의 언어이듯이 또 저희는 청와대도 대한민국 통치자의 그 소재지다, 대통령의 소재지다 라는 것을 관습헌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의 관습헌법성은 그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결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가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서 각하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습헌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각하 결정에서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해서 관습헌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야, 그 관습헌법성을 판단해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판권도 침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국민투표권의 그 기본권도 침해를 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누락을 했습니다. 대통령 소재지, 청와대죠. 대통령 소재지의 해체와 그 새로운 국가 상징을 창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의 룰을 무시하고 독단적 결행으로 관습헌법을 사멸시킨 행위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습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또 각하를 하여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동으로 누락되어 관습헌법성을 판단받을 그 청구인들의 권리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헌재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는 그 대응 방안으로 3월 20일이죠. 그 기자회견,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그 이후로 또 지금 용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권력적 사실 행위를 이제 적시하고 또 심판 대상을 확장해서 새로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헌법 소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너무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헌법 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 청와대 인근 지역이나 용산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 함께 이 청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헌법소원을 그럼 왜 하느냐, 저희 5년 후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지금 졸속으로 이전이 되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5년 후에는 그럼 어떡할 것인가? 5년 후에 당선된 대통령은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파 또 보수라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넘겨줘서 좌파에서 세종시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도 앞날을 위해서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이걸 다투어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윤 당선인은 법률도 아닌 공약, 또 행정기관이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 그리고 국민투표권을 염두하지 않고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그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공표 행위 및 청와대 이전 행위로 국민투표권이 직접 침해되는 그 사실상 효과를 가져온 권력적 사실 행위로 관습헌법을 개헌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소재지와 같은 중대한 헌법 사항이 한 개인의 결정으로 개헌된다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관습헌법 사항이 도대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장식용이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소재지 결정은 국가 100년 대계인데 한 개인이 느닷없이 결정하여 실현하면 차기 대통령이 그 결정에 전적으로 수긍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차기 대통령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고 또 5년 후에 대통령 소재지가 다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통령 소재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결정권을 박탈한 본 사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국민 주권주의를 형해화하느냐 아니면 국민 주권주의를 회복시키느냐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관습헌법성 판단이 선결 문제인데도 관습헌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오류를 범한 것이고 또 청와대의 관습헌법성을 간접적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전원재판부에서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했습니다. 늦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실시로 용산 이전 행위를 무효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검토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청와대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또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용산으로의 이전이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헌 상태가 고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후에 청와대 복귀를 조건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것인지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행위는 국민 전반의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앙적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헌정사에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대통령의 소재지는 청와대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과 양심의 소리를 준수해서 청와대의 관습 헌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신속하게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